우리가 집합단원에 들어와서 배웠던 거 복습 좀 할게요. 자,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 민영아 몇 가지가 있었다? 두 가지였나? 세 가지가 있었죠, 그죠? 무슨 법, 무슨 법? 원소 나열법. 또 하나는 무슨 법? 벤 다이어그램. 벤 다이어그램은 세 번째고, 벤 다이어그램. 그럼 두 번째는 뭐야? 조건 제시법.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집합을 정의를 했었어요, 그죠? 맞죠? 그 다음에 이거는 무슨 뜻이었더라? 이거 이렇게 써 있으면, 여기 써 있으면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런 뜻이었죠?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 그 다음에 요거 배웠잖아요. 요렇게 생긴 집합은 무슨 집합이다? 공집합이었고요. 여기다가 그러면 요렇게 해주면은, 요렇게 해주면 이건 뭐였어?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런 뜻이니까 는 0이었죠. 그쵸? 공집합은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이었었죠. 근데 얘하고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이런 게 있었어요. 요렇게 생긴 거. 요렇게 생긴 거는 공집합이라고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안 보죠. 이거는 공집합이 아닙니다. 이거는 파이라는 문자를 하나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이야. 그래서 경빈아, 여기다가 앞에다가 요렇게 하면은 이건 얼마라 그래야 돼? 1이라고 해야 돼요. 그쵸? 1. 원소가 하나 있는 집합이니까. 요런 내용들을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또 자, 요 기호는 언제 쓰는 거였죠? 요 기호? 요렇게 생긴 기호, 요거? 무슨 뜻이었지? 이렇게 생긴 거? 그치? 예를 들면 A라는 집합이 이렇게 A, B, C 이렇게 생겼을 때, 그때 이 A라는 집합의 원소와 이 집합 사이의 관계에 쓰는 거였죠. A라는 원소가 A라는 집합에 속한다, 이렇게 쓰는 거였죠. 그래서 이 기호에서 주의할 점은 뭐였냐면, 이 기호는 항상 누구 대 누구의 관계에서만 쓴다? 원소 대 집합 사이의 관계에서만 쓰는 기호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세 줄짜리는. 그치? 자, 이런 내용들 우리가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페이지, 지금 15페이지에 보면 이제 부분집합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부분집합에서는 좋은 일이 있나 보네. 부분집합에서는 전체 집합에서 일부분을 뽑아서 집합을 하나 만들었을 때 걔를 부분집합이라고 하죠. 그쵸? 예를 들면 이렇게 B라는 집합이 있었을 때 B의 원소가 뭐 한 5개 있다고 할까요? 자, 이렇게 생겼을 때 이 B 중에서 요만큼만 요렇게 묶어내. 요렇게 묶어가지고 얘네를 우리가 A라고 이름을 붙이면, 그러면 A는 B의 뭐가 된다? 부분집합이 된다. 그죠? 일부분만 뽑아낸 집합을 우리가 부분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기호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해요. A 하고 이렇게 B. 아까 전에 얘기했던 요 기호하고 어때? 요 기호하고 다르죠, 그죠? 얘는 짝대기 몇 개가 있고 3개가 그어져 있는 거고, 이게 원소 대 집합 사이에 쓰는 기호고요. 얘처럼 이렇게 2개짜리, 요렇게 짝대기 2개짜리는 집합 대 집합 사이의 관계에서 쓰는 기호입니다. 집합 대 집합 사이의 관계에서만 쓰는 기호인데, 이 두 가지 기호는 정확하게 구분해서 써주셔야 돼요. 요거하고 요거는 혼동해서 쓰면 무조건 틀립니다. 그래서 집합 대 집합인지 원소 대 집합인지 정확히 구분해가지고 이 기호를 사용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분집합에 대해서 또 기억해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 부분집합에 대한 이런 성질들이 있어요.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다. 자, 예를 들면 우리한테 이런 집합이 하나 있다고 할게요. 여기에 1, 2 이렇게 이루어진 집합이 있어. 그러면 가연아, 여기서 이 A라는 집합에, 어서 와, 문 좀 닫아주세요. A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을 다 쓰라 그러면 가연아, 어떤 것들을 쓸 수 있죠? 공집합이랑 1 혼자 있는 집합이랑 2 혼자 있는 집합이랑 그리고 1, 2. 맞아요. 요렇게 4가지를 써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A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을 구할 때 방금 말한 것처럼 A 자신도 포함을 꼭 시켜줘야 되고요. 그리고 항상 누구도 포함시켜요? 공집합도 부분집합에 늘 포함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원소가 2개짜리 집합의 부분 집합을 구해보면 부분 집합은 몇 개다? 4개가 나오게 돼요. 4개. 자, 하나만 더 해볼게. B라는 집합이 있는데 B라는 집합의 원소가 A, B, C라고 해볼게요. 자, 요랬을 때 요거의 부분 집합을 다 써볼게, 준영아. 얘 부분 집합을 다 써라 하면 맨 처음에 누구 써야 돼? 그 전에 뭐라고? 아, 공집합이요? 네. 공집합. 파이라고 읽어도 되고요. 공집합이라고 읽으면 돼요. 공집합. 그 다음에 A 혼자 있는 거. 그 다음에 B 혼자 있는 거. 그 다음에 C 혼자 있는 거. 그 다음에 그지? A랑 B 2개 있는 거. 그리고 B, C 2개 있는 거. 그리고 CA 2개 있는 거. 마지막으로 A, B, C 자기 자신. 요렇게 해가지고 부분집합이 몇 개가 나와? 좋아. 부분집합이 몇 개 나와, 준영아? 8개가 나옵니다. 여기에서도 확인해야 될 건 뭐냐면, 자, 공집합 포함을 시켰고요. 그리고 맨 끝에 자기 자신, B라는 집합 자신도 포함을 시킨다 라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부분집합을 다 써봐라 했을 때는 요 2가지를 빼먹지 말고 꼭 챙겨야 된다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 개수도 좀 볼게요. 둘이 같이 약속 있는 건 아니죠? 둘이 레퍼토리가 똑같아가지고. 자, 봐봐. 지금 원소 2개짜리 집합의 부분 집합을 구했더니 태연아 몇 개가 나왔죠? 원소 2개짜리 집합의 부분 집합이 하나, 둘, 셋, 4개가 나왔죠, 그죠? 근데 밑에 원소 3개짜리 집합의 부분 집합을 구하니까 몇 개가 나와요? 하나, 둘, 셋, 넷, 5, 6, 7, 8개가 나왔어. 그죠? 규칙이 뭘까? 얘의 부분집합은 2의 제곱개만큼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얘의 부분집합은 2의 세제곱개만큼 생기는구나 라는 거 우리가 눈치챌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지난 시간에 A2반에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원소가 n개인 집합의 부분집합은 그치 몇 개 생기냐 그러면 2의 n제곱개만큼 생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이게 부분집합의 개수예요. 하영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원소가 얘는 2개죠. 얘 원소가 2개인데 이 집합의 부분집합을 다 밑에다 써봤더니 몇 개가 나왔어, 하영아? 4개가 나왔죠. 그 4라는 숫자는 2의 2제곱하고 같잖아. 그지? 원소가 2개니까 2의 2제곱개만큼의 부분집합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밑에 있는 B라는 집합은 원소가 몇 개예요? 3개죠. 원소가 3개니까 부분집합을 다 구해보니까 몇 개 생겨? 9개. 9개야? 아니요. 8개. 그 8이라는 숫자는 2의 몇 제곱이야? 2의 세제곱개만큼 생긴단 말이죠. 맞니? 그래서 원소가 n개인 집합의 부분집합을 구하면 그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개가 된다. 요게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2의 n제곱개. 어서오세요. 자, 넘어가 볼게요. 우리 16페이지로 가서 부분집합에 대해서 조금 이제 헷갈리게 내놓은 문제를 좀 볼게요. 16페이지에 요거 볼게요. 25번부터. 자, 25번에 보면 그 위에 집합이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면 집합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0, 1, 그리고 2, 3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약간 이상하잖아, 얘가. 그치? 얘는 어떻게 봐줘야 될까요? 요것 자체를 하나의 뭘로 봐줘야 돼? 요것 자체를 하나의 원소로 봐줘야 돼, 요것 자체를. 그죠? 요것 자체를 하나의 원소로 봐줘야 된다. 그러면 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썼을 때 자, 이 표현은 지금 맞는 표현인가요? 틀린 표현인가요? 어때, 승원아? 이 표현 맞아, 틀려? 틀리다.
서윤이는 어떻게 생각해? 틀렸다. 호철이 맞다 그랬는데. 정현이는 어떻게 생각해? 이 표현이 맞을까? 자, 아까 전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 기호하고 이 기호는 잘 구분해서 써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치? 요 기호는 호철아 누구랑 누구 사이의 관계에 쓰는 거야? 집합 대 집합 사이의 관계에 쓰는 기호고, 얘는 원소 대 집합 사이의 관계에 쓰는 기호라고 했죠? 그지? 그럼 지금 내 질문의 포인트는 얘를 부분 집합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얘를 원소로 봐야 되느냐 그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생겼으면 집합으로 봐야지, 일반적으로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A 집합이 요렇게 생긴 애를 하나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얘를 뭐라고 해석하는 게 맞아? 원소로 해석해야 돼요. 얘를 원소로. 요 안에 들어있는 요 원소로 해석하셔야 돼요. 그럼 얘를 그대로 지금 여기다 이렇게 갖다 쓴 거니까 이건 지금 원소 대 집합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기호가 요게 들어가면 영원아 맞을까 틀릴까? 틀리죠. 그죠? 원소 대 집합이면 어떻게 해야 돼? 요렇게 해야 돼. 요렇게. 그쵸? 자, 그런데 요건 어떨까? 요렇게 써 있어. 민영아, 이건 어때요? 그죠? 이거는 지금 이 좌변에 왼쪽에 있는 게 0과 1, 여기 있던 두 개의 원소를 모아가지고 하나의 부분 집합을 만든 거예요. 집합이잖아, 집합. 그치? 그러면 이건 집합 대 집합 사이의 관계니까 이 기호를 쓰는 게 맞다는 거예요. 성빈아, 듣고 있니? 집합과 어서와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게 두 개짜리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구분해서 쓸 수 있어야 이런 문제들을 맞출 수 있어요. 자, 25번 하나씩 볼게요. 요 집합이 지금 이렇게 생긴 집합이에요. 여기다 이렇게 써놓고, 자, 요 놈입니다. 요 놈을 보면서 25번 도현이가 한번 볼까요? 이 표현은 지금 맞았을까 틀렸을까? 맞죠? 0이라는 녀석이 이 집합의 하나의 원소죠? 그래서 원소 대 집합 사이의 관계니까 이렇게 3개짜리 쓰는 거 맞고 0이라는 원소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맞는 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태연아, 이건 어떨까? 그죠? 3이라는 원소가 있냐라는 건데 3이라는 원소는 지금 있다고 봐야 돼, 없다고 봐야 돼? 없다고 봐야 돼요. 여기서 선생님 여기 3이 있지 않나요? 라고 말하면 이 3은 지금 자기 혼자 원소로 쓰인 것이 아니라, 자, 요렇게가 모여가지고 하나의 원소가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3만 뽑아가지고 이렇게 3이 A의 원소다라고 말하는 것은 틀렸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 요 얘기도 해볼까? 여러분, 이 A 집합은 지금 이 A라는 집합은 원소가 몇 개짜리 집합이라고 봐야 돼요? 3개. 원소가 2개야, 3개야, 4개야? 3개. 몇 개? 자, 여기 원소 하나, 여기 원소 하나, 그 다음에 이게 아까 묶어서 하나라고 했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원소 몇 개짜리로 보는 게 맞아? 3개짜리로 봐야 돼. 만약에 여기서 NA가 얼마냐고 물어보면 NA는 3이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쵸? 맞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것은 묶어서 하나의 원소로 해석한다. 그렇게 봐주셔야 됩니다. 네. 근데 저거 NA 할 때 분집합은 포함 안 하는 거예요? NA라고 하는 거는 부분 집합의 개수가 아닙니다. NA는 그냥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잖아요. 공집합과는 상관이 없죠. 그죠? 그냥 A가 원소 몇 개 갖고 있냐 이거니까. 자, 그 다음에 27번 볼게요. 27번은 아까 얘기했던 건데 가연아 맞을까 틀릴까? 맞지요? 그쵸? 0과 1을 가지고 만든 부분 집합이니까 맞아요. 그 다음에 하윤이 28번은 어때요, 하윤아? 그죠? 요렇게 이 말이 맞는 말이 되려면은 2라는 원소가 있었어야 돼. 2라는 원소가. 근데 2라는 원소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건 묶어서 하나짜리이기 때문에 안에 있는 것만 뽑아서 따로 쓸 수 없어. 그래서 이 말은 틀렸다. 자, 29번. 경빈아, 29번 어때? 이게 아까 맨 처음에 말한 거죠? 그지? 요렇게 생긴 애가 있긴 있는데 얘는 얘 자체로 하나의 원소라고 했잖아. 그러므로 이거는 원소 대 집합의 관계로 봐야 되니까
기호가 지금 적절하지 못하죠. 그지? 기호가 2개짜리가 아니라 3개짜리로 바뀌어야 맞는 말이 됩니다. 이거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민영아 30번은? 그쵸, 맞죠? 이거는 A가 갖고 있는 하나, 둘, 2개의 원소를 묶어가지고 부분 집합을 만든 거기 때문에 A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이 맞겠죠. 집합 대 집합의 관계니까요.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다. 자, 넘어가 봅니다. 17페이지로 갈게요. 자, 17페이지에서는 2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서로 같은 집합 그리고 진 부분 집합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요. 서로 같은 집합은 되게 쉬워.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A 집합이랑 B 집합이 서로 똑같다. 그럼 무슨 뜻일 것 같아? 그죠? A 집합과 B 집합이 그 구성하고 있는 원소가 완전히 동일할 때 우리는 그 두 집합을 똑같다고 하겠죠. 그죠? 예를 들면 A라는 집합이 1, 2, 3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집합이라면 A 집합과 B 집합이 같다 그러면 B도 무조건 A의 원소를 똑같이 가지고 있어야 되죠. 더 갖고 있거나 덜 갖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완전히 같은 원소로 구성된 집합을 서로 같은 집합이라고 하고요. 원소가 조금 달라지면 서로 다른 집합이니까 가운데다 찍 그어주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같은 집합이면 이렇게, 같지 않으면 이렇게. 이거는 굳이 뭐 설명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기호고요. 자, 그 다음에 얘처럼 A 집합과 B 집합이 서로 같을 때 그때 요렇게 말하면 틀릴까? 이렇게 말하면? 좋아. 요렇게 말하면 맞을까 틀릴까? 맞죠? 어? 주역이? 자, 다시 얘기할게요. A 집합과 B 집합이 서로 같을 때 A가 B에 포함된다라고 말을 해도요 틀리지 않습니다. 그죠? 왜 틀리지 않냐면 아까 전에 우리가 B의 부분 집합을 얘기할 때 누구도 들어있었어? B의 부분 집합을 쭉 써보면 그 안에는 꼭 자기 자신도 넣는다 그랬잖아. 그지? 그러니까 A 집합과 B 집합이 서로 똑같다면 A 집합이 B 집합에 포함됩니다 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고요. 맞는 말이고요. 거꾸로 B 집합이 A 집합에 포함된다 라고 말해도 역시 틀리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A 집합과 B 집합이 똑같을 때는 서로가 서로한테 포함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지? 그래서 요렇게 두 가지가 동시에 성립합니다. A가 B가 똑같을 때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진 부분 집합으로 가면 진 부분 집합은 아까 앞에서 말했던 부분 집합 중에서 진자가 붙어서 진. 이 뭘까? 아까 우리 이런 얘기 했잖아요. 1, 2에 얘의 부분 집합을 다 쓰면 얘의 부분 집합을 다 쓰면 도연아 뭐가 있다 그랬지? 일단 항상 공집합이 맨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1 혼자 있는 거 그리고 2 혼자 있는 거 그리고 1, 2 자 요렇게 네 가지가 부분집합이라 그랬죠. 그러면 진 부분집합이면 뭐냐면 앞에다가 지인을 붙이잖아. 지인을 붙이면 요 부분집합들 중에서 요거 하나를 날리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하나 날리고 나머지 세 개를 우리는 진 부분집합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앞에 진자가 붙으면 요게 붙으면은 자기 자신은 제외하는 거예요. A라는 집합의 진 부분집합이면 부분집합 중에 자기 자신과 똑같은 걸 하나 제외시킨 것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 전에 이런 얘기 했잖아. 부분집합의 개수를 찾는 공식을 말했었잖아요. 태연아, 아까 원소가 n개인 집합의 부분집합은 몇 개가 나온다 그랬죠? 어? 방금도 봐봐. 원소가 2개였지. 부분집합이 몇 개 나왔어? 4개. 그치? 원소가 2개일 때는 부분집합이 4개 나오고요. 원소가 3개일 때는 부분집합이 8개 나와요. 무슨 규칙이게? 맞아요. 2의 n제곱계가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공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 부분집합은 항상 어떻게 하면 될까? 그렇지. 진 부분집합은 2의 n제곱까지 똑같이 하고 자기 자신만 하나 빼주면 되는 거니까 맨날 끝에다 1 빼면 돼요. 그쵸?
그럼 요게 진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공식이 됩니다. 그렇죠? 뒤쪽에 나올 건데 지금 얘기하면서 같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빈이한테 한번 물어볼게. 성빈아, 이런 집합이 있어요. 원소가 1, 2, 3, 4, 5. 자, 원소 5개짜리 집합이야, 성빈아. 그럼 이 집합의 부분 집합은 몇 개 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봐. 2 곱하기 5가 아니야. 2에 자 여기 5제곱이야. 성빈아 2의 5제곱. 아 이제 안경을 쓰는 거야. 2의 5제곱이야. 몇 개야? 너 일로 와. 앞으로 와. 뒤에 구석에 조명이 지금 처박혀가지고 지금 딴 생각하고 일로 와. 빨리 일로 와. 윤서야 자면 여기로 오는 거야. 경고했어. 알았지? 하영아 잘 듣고 있어? 빈자리 많은데 여기? 잘 듣고 있어? 대답이 없어. 그럼 네가 대답해봐. 이거 2의 부분집합 몇 개야 하영아? 25개. 뭐죠? 32개. 32개. 왜? 2의 5제곱이잖아. 부분집합은 2의 5제곱개만큼 있다. 2의 5제곱이면은 성빈아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2를 그치. 2를 5번 곱해라 라는 얘기죠. 그쵸? 곱해보면 얼마 나오게? 32가 나옵니다. 그러면 지인 부분집합이면 몇 개라고 해야 돼 성빈아? 방금 찾은 부분집합에서 하나만 빼면 되는 거니까 31개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쵸? 이 부분집합의 개수를 찾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헷갈리지 말고 딱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밑에 있는 문제 중에 40번을 한번 볼게요. 40번은 문제가 뭐냐면 A집합과 B집합이 서로 같대요. 지금 요 집합과 요 집합이 서로 같은 집합이래. 이렇게 둘이 같대. 자, 우리 가연이가 한번 얘기해보자. 둘이 같은 집합이면 가연아, 얘의 두 원소하고 얘의 두 원소가 완전히 같아야 되죠. 그럼 결국 이 EA라는 녀석이 얼마가 꼭 돼야 될까? 얘가 돼야 될까? 만약에 EA하고 B-3이 같으면 그 옆에 있는 숫자는 어떻게 해? 4하고 마이너스 10하고 같지 않잖아, 가연아. 그죠? 그러니까 지금 A집합은 2A하고 4로 이루어진 집합이고 B집합은 B-3하고 마이너스 10으로 이루어진 집합인데 이 두 집합이 서로 같으려면은 잘 생각해봐. 이 EA라는 원소가 누구하고 같아야지 말이 될까요? 그치. 얘하고 똑같아야지 말이 되는 거지. 이렇게 둘이 똑같은 숫자가 되고 동시에 또 4는 누구랑 똑같고 4는 누구랑 똑같다? 그치. 4는 B-3이랑 똑같고 요렇게 연결이 돼줘야 그래야 두 집합이 완전히 같은 원소를 갖게 만들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래서 2A가 마이너스 10하고 같으니까 민영아 A는 얼마? 마이너스 5가 되겠고 그 다음에 4하고 B 빼기 3이 같으니까 B는 얼마? B는 7이 되겠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두 집합이 서로 똑같다라는 것은 모든 구성 원소가 서로 같아야 되니까 얘가 누구랑 같고 얘가 누구랑 같고 이런 생각을 잘 해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1번 보겠습니다. 진부분 집합을 모두 구하시오. 윤서 해보자. 43번이 했는데 43번? 자, 윤서 해보자. 뭐라고? 뭐라고 윤서야? 크게 말할 자신이 없으면 앞으로 와. 그래 들리지? 아니면 크게 말하든가. 일단 얘의 부분집합을 다 말해줘 윤서야. 0 혼자 있는 집합, 또 1 혼자 있는 집합, 또 0, 1 있는 집합, 또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으로 누가 들어가죠? 공집합. 이렇게 쓰면 부분집합이지.
근데 우리는 뭘 구하고 싶냐면 진 부분 집합을 구하고 싶죠. 그럼 누구를 빼라? 그치. 자기 자신을 빼라. 요거 요렇게 빼라. 요렇게 빼가지고 그치. 요렇게 세 개가 41번의 답이 되겠죠? 쓰면 됩니다. 자, 그럼 43번도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요 집합을 원소 나열법으로 씁시다. 6의 양의 약수. 6의 양의 약수 뭐가 있어? 1, 2, 3, 6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상을 먼저 해보자. 얘의 진 부분 집합은 몇 개일까요? 15개입니다. 그쵸? 혹시 빼먹을 수 있으니까 몇 개인지 먼저 생각하고 쓰는 거야. 그지? 원소가 4개니까 2의 4제곱에서 1 빼서 15개가 있을 거예요. 그죠? 15개. 자, 써볼게요. 맨 처음에 일단 누구? 공집합 딱 써주시고, 그 다음에 원소가 하나 있는 것만 쭉 써. 자, 1 쓰고 2 쓰고 3 쓰고 6 쓰고. 자, 원소 하나짜리 다 썼죠? 그 다음에 원소 2개짜리 쓸게요. 원소 2개짜리 차근차근 쓰는 거야. 차근차근 1, 2, 1, 3, 1, 6 이 순서로 1, 2, 1, 3, 1, 6 그 다음에 2, 3, 2, 6, 3, 6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원소 2개짜리 집합. 자, 1, 2, 1, 3, 1, 6 그 다음에 2, 3, 2, 6 그리고 3, 6 몇 개 나와요? 원소 2개짜리는 6개가 나옵니다. 6개가 나오면 정상이고요. 그 다음에 원소 3개짜리 찾을 때 있죠. 원소 3개짜리 찾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면 제일 편할까? 지금 원래 원소가 총 4개 아니야, 그지? 그죠? 그러면 하나씩 지운다고 생각하는 거야. 하나씩 지운다. 자, 맨 처음에 6을 지워. 6을 지우면 어떤 집합이 돼? 1, 2, 3이라는 집합이 되고요. 그 다음엔 3을 지워. 3을 지우면 1, 2, 6이 되고요. 그 다음에 2를 지워. 1, 3, 6이 되고요. 1을 지워. 2, 3, 6이 되죠. 자, 그래서 원소 3개짜리까지 썼고, 원소 4개짜리는 써야 돼, 안 써야 돼? 지금은 그죠? 진 부분 집합을 찾는 거니까 지금은 안 써야 됩니다. 좋아.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쓴 게 다고요. 몇 개예요, 그러면? 세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15개죠. 아까 처음에 예상했던 개수랑 어때? 똑같죠? 그럼 요게 답입니다. 이거 다 쓰셔야 돼요. 요렇게 다 쓰셔야 됩니다. 자, 요게 17쪽에 43번이었고요. 넘겨보겠습니다. 넘겨서 18쪽. 근데 이런 거 누구집합 구하는 거막 20분까지 넘어가는 거 없죠? 뭐 있을 수도 있죠? 2의 10제곱 얼마인지 몰라요? 10제곱 1024. 그치 1024. 그거 외우고서 거기서 뭐 곱하고 나누고 하면 되죠.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18페이지에 있는 게 지금까지 얘기했던 원소가 n개짜리 집합의 부분 집합은 2의 n제곱개다. 그겁니다. 그죠? 그리고 원소가 n개짜리 집합의 진 부분 집합은 2의 n제곱에서 하나 뺀 거다. 그쵸? 요거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니까 바로 문제만 몇 개 풀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8번 한번 볼게요. 48번은 이건 누가 해볼까? 성빈이 해볼까? 성빈이. 소수인 한 자리 자연수. 일단 원소 나열법으로 써줘. 성빈아. 소수? 아니 3? 소수가 뭔데? 나랑 자기 자신이랑 나랑 자기 자신은 똑같은 거 아니야? 나가 자기 자신이잖아. 그 약수가 1이랑 1과 자기 자신 둘밖에 없는 자연수가 소수죠? 그럼 누가 있을까? 한 자리 소수. 2, 3, 5, 7, 9,
9가 소수가 맞아? 9의 약수가 뭐가 있어? 1도 있고 3도 있고 9도 있잖아. 소수야 아니야? 소수 아니지. 그럼 한 자리의 소수는 요렇게 4개가 끝이에요. 맞니 성빈아? 그럼 이 집합의 부분 집합은 몇 개? 그렇죠. 2의 4제곱이니까 부분 집합은 16개라고 대답하면 되겠죠? 이거 부분 집합의 개수가 하는 거니까 네, 요겁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54번도 풀고 넘어갈게요. 강혁이가 한번 해볼까? 자, 54번 x바 x는 50의 양의 약수. 먼저 강혁아 이거 조건 제시법이니까 원소 나열법으로 바꿔줘. 좋아. 1, 2, 5, 7이요? 어? 50의 약수를 찾는데 7이 들어간다고? 10이 어떻게 되냐? 아 10이요 10 10? 15 15요? 25 25인가 그 다음이? 네 그 다음에 50 50. 여러분 이거 그 50의 약수를 찾을 때 어떻게 찾으면 정확하죠? 50이라는 숫자를 소인수분해 하면 2 곱하기 5의 제곱이잖아요. 맞지? 이렇게 소인수분해 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정확해? 이렇게 표를 그려요. 1, 2, 1, 5, 5제곱 이렇게 표를 그려가지고 요 안에다가 곱해가지고 찾으면 정확합니다. 1, 5, 25, 2, 10, 50 이런 식으로. 그쵸? 그래서 요 안에 들어가는 숫자들이 50의 약수. 아무튼 원소가 몇 개 나왔어요? 6개. 6개의 원소를 가는 집합이야. 그러면 그 녀석의 진 부분 집합이 몇 개냐고 물어봤습니다. 자, 어떻게 계산해야 돼? 2의 그렇죠. 2의 6제곱에서 하나 빼는 거. 그쵸? 근데 2의 6제곱이 64니까 답은 뭐야? 63. 63개. 이렇게 되는 거지? 맞죠? 이게 진 부분 집합을 구하는 방식이다. 하나만 빼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어서 와. 앞으로 와, 앞으로 현준아.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되는 페이지가 이제 19페이지예요.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잘 이해하고 써먹어줘야 되는 것이 이제 부분 집합의 개수이긴 개수인데 특정한 원소를 갖거나 갖지 않는입니다. 자, 이걸 잘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 자, 이렇게 먼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A라는 집합이 1, 2, 3이라고 한번 해볼게. 자, 그럼 이거는 다 알죠? 이 집합의 부분 집합은 몇 개야 총? 8개죠. 이 집합의 부분 집합은 총 8개입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1을 포함하지 않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 부분 집합은? 이제 이렇게 물어본다면 몇 개일까요? 1을 포함하지 않는 부분 집합. A의 부분 집합 중에 1을 포함하지 않는 녀석들. 5개? 2의 n-1 자, 어떻게 일단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A의 부분 집합인데 1을 포함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그냥 어떻게 생각해? 1을 없어요 지워버려요. 이렇게 지워버리고 남아있는 것들 가지고 부분 집합을 구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그냥 원소 몇 개로 구하는 거예요? 원소 2개를 가지고 부분 집합을 구하는 거지. 태연아 몇 개겠어? 자꾸 나한테 이렇게 기분이 나쁠라 그러는데. 그랬잖아 방금. 그럼 대답이라도 잘해봐. 원소가 2개짜리야. 그치? 원소 2개짜리의 부분 집합 몇 개야?
4개지. 2의 4제곱. 그겁니다. 1을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이면 2랑 3 가지고 부분집합을 구하는 거니까 4개예요. 4개. 4개 다 써보면 어떻게 돼? 공집합이랑 2랑 3이랑 2, 3이랑 이렇게 4개입니다. 그쵸? 이것이 A의 부분집합 중에 1을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1을 포함하는 1을 포함하는 부분집합이 몇 개냐? 1을 포함하는 부분집합은 몇 개일까? 4개. 이것도 4개예요. 봐봐. 이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1을 포함하는 부분집합을 구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1을 아까는 1을 아예 지우고 풀었잖아. 이번에는 1을 어떻게 할까? 1을 잠깐 빼놔요. 1을 잠깐 바깥으로 빼놔요. 그 다음에 아까랑 마찬가지로 얘네 둘만 가지고 부분집합을 구해요. 얘네 둘만 가지고 부분집합을 구하면 아까랑 똑같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죠? 아까랑 똑같이 자 공집합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2 혼자 있는 집합이 있을 거고 3 혼자 있는 집합이 있을 거고 그리고 2, 3이 들어있는 집합이 있겠죠. 요렇게 4개의 집합을 만든 다음에 그 4개의 집합에다가 전부 다 아까 빼놨던 1을 어떻게? 집어넣어. 1, 1, 1, 1 요렇게.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나온 4개의 집합들은 모두 다 1을 포함을 하면서 얘의 부분집합이죠. 이해가 되나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특정한 누군가를 포함을 한다 그래도 걔를 빼고 생각하는 거고 특정한 누군가를 포함을 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한다 전부 다 얘를 일단 빼는 거예요. 근데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면 얘를 그냥 뺀 상태 그대로 부분집합을 써버리면 되는 거고 얘를 포함을 한다 그러면 얘를 잠깐 빼놨다가 만들어진 부분집합에다가 1을 다시 쩍쩍쩍쩍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이게 원리인데 개수만을 물어봤다면 개수를 구하는 거는 공식이 똑같아. 2에 3-1제곱으로 구한 거고요. 얘도 2에 3-1제곱으로 구하는 거예요. 개수는 항상 똑같이 나옵니다. 특정한 몇 개를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거나 개수는 그것들을 제외시키고 부분집합을 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조금만 더 해볼게. 이건 복잡한 질문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자, B라는 집합이 있어요. 1, 2, 3, 4, 5가 있다고 할게요. 자, 여기서 짝수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그치 짝수를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면 원래 원소 5개 중에서 짝수 2개를 어떻게 해줘? 빼버려요. 짝수 2개 빼버려요. 그럼 몇 개 가지고 부분집합 구하는 거야? 3개 가지고 부분집합을 구하는 거니까 이거는 질문의 대답이 2의 3제곱해서 8개가 됩니다. 8개. 그쵸? 8개. 자, 근데 그 다음 질문은 이렇게 해볼게요. 적어도 하나의 짝수를 포함하는 부분집합? 요거 약간 어려운 질문이야. 적어도 하나의 짝수를 포함하는 부분집합? 이러면 어떻게 할까? 응? 승원아 24개? 24개? 왜 24개? 그냥 그 하나 빼는 거랑 2개 빼는 거랑 해가지고 하나 빼는 거랑 2개 빼는 거? 그 짝수 하나를 빼는 거랑 2개 빼는 경우 2개 해가지고 저거 해가지고 그럼 24개가 나오나요? 2에 28개요. 28개? 29개? 여러분 근데 이 적어도라는 표현 어디서 보지 않았어요? 적어도? 그 카드 문제 옛날 옛적에 중학교 때 경우의 수나 확률 확률 이런 거 배우면서 뭐 우리 반에서 뭐 한 명을 뽑는 우리 반에서 뭐 대표 3명을 뽑는데 적어도 한 명이 남자일 확률은 뭐 이런 문제도 있었단 말이에요. 여사건이라고 부르는 기억이 날랑말랑해? 자, 이걸 먼저 생각해봐. 적어도 하나의 짝수를 포함한다라는 말에 이 말의 반대가 뭘까요? 적어도 하나의 짝수가 포함되어 있다의 반대.
예를 들면은 우리 현준이는 오늘 적어도 밥을 한 끼는 먹었다. 적어도 밥을 한 끼는 먹었다. 의 반대가 뭐야? 한 끼도 안 먹었다. 이게 반대죠. 그지? 경빈이가 오늘 밥을 적어도 한 끼는 먹었다. 의 반대는 한 끼도 안 먹었다지, 경빈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봐봐. 오늘 적어도 밥을 한 끼는 먹었어요. 이 말은 내가 오늘 밥을 한 끼 먹었을 수도 있고 밥을 2끼 먹었을 수도 있고 밥을 10끼를 먹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의 반대면 밥을 한 번도 안 먹은 것, 그것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하나의 짝수를 포함한다의 반대는 뭘까요? 짝수가 없는 거예요. 짝수가 하나도 없는 거. 짝수가 하나도 없다는 거는 뭐만 있는 거야? 홀수만 있는 거예요. 홀수만. 홀수로만 이루어진 집합이 여기서 표현하는 요 집합의 반대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봐봐. 지금 이 B라는 집합의 전체 부분 집합의 개수, B라는 집합의 전체 부분 집합은 몇 개죠? 32개죠. 2의 5제곱이니까 32개입니다. 그 32개 중에서 홀수로만 이루어진 부분 집합을 어떻게 하면 돼? 빼면 되는 거예요. 홀수로만 이루어진 부분 집합. 홀수로만 이루어진 부분 집합이면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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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개 가지고 부분 집합을 구하는 거니까 2의 몇 제곱? 2의 세제곱해서 8개를 어떻게 빼주는 거야. 그지? 그럼 답은 아까 호철이가 말한 게 맞네. 그죠? 이런 식으로 찾는 것이 부분 집합 중에 특정한 것을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요거는 연습을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이제 시험 문제에서 아주 단골로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19페이지에 몇 개만 연습해 볼게. 59번 한번 볼게요. 59번. 자, 59번은 윤서가 한번 해볼게. 요놈의 부분집합 중에서 4하고 8을 원소로 갖지 않는데, 윤서야 어떻게 계산해? 2의 뭐라고? 4제곱에서 그러니까 지금 2의 4제곱에서 2의 2제곱을 빼는 것과 2의 4-2제곱은 같을까 다를까, 윤서야? 다르죠.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위에 거예요, 아래 거예요? 아래 겁니다. 그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안 돼요. 요겁니다. 요거. 왜냐하면 4개의 원소 중에서 4하고 8을 미리 빼놓고 계산을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지? 2개만 가지고 부분차를 구하는 거잖아. 그래서 2의 2제곱이라고 해야 되겠고, 그럼 몇 개야? 4개가 59번의 답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62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62번은 표현이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윤아, 이게 무슨 뜻일까? x라는 집합이, 지금 요거를 예로 들자면 x라는 집합이 1이라는 집합을 포함해야 되고, 그러면서 1, 2, 3이라는 집합에는 포함이 돼야 되죠. 그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 x를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얘의 1, 2, 3의 부분집합 중에 1이라는 원소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x는 자 1, 2, 3의 부분집합 중에 1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서윤아, 계산하면 결과는 뭐가 될까? 자, 봐봐. 1, 2, 3의 부분집합은 원래는 몇 개죠? 원래는 8개죠. 근데 우리는 그 중에 1이라는 숫자를 꼭 포함하는 부분집합만 구하고 싶죠. 그러면 1을 잠깐 어떻게 해놓으랬어? 잠깐 빼놓으랬잖아. 잠깐 빼놓고 나머지 2개의 숫자를 가지고 부분집합을 구하라 그랬죠. 그러면 서윤이가 불러봐. 2하고 3이라는 2개의 원소만 가지고 부분집합을 구하면 부분집합이 어떻게 만들어질까? 공집합이랑 2랑 3이랑 2, 3 이렇게 4개의 부분집합이 만들어지겠죠. 그 4개의 부분집합에다가 아까 빼놨던 1 있잖아.
1을 다 넣어주세요. 여기도 1 넣어주고 여기도 1 넣어주고 여기도 1 넣어주고 여기도 1 넣어주면 그러면 여기 완성된 이 4개의 집합이 바로 얘의 부분집합 중에서 누가 꼭 들어가 있는 1이 꼭 들어가 있는 부분집합들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개수는 몇 개야? 4개지. 그치? 그 4개는 어떻게 계산했다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2의 원래 원소 3개 중에 꼭 포함하게 하고 싶은 원소를 하나 뺀 거죠. 그쵸? 그쵸? 그래서 2의 2제곱이 돼서 총 4개가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빈칸에는 x는 b의 부분집합 중에서 1을 반드시 원소로 갖는 집합이니까 2에 3-1제곱 해가지고 4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윤호가 63번 한번 해볼게. 자, 63번에서도 똑같이 지금 요런 걸 만족해야 되잖아, 윤호야. 그러면은 이번에는 자 A, B, C를 포함을 하고 그러면서 A, B, C, D에는 포함이 되는 집합을 구하는 거죠. 그쵸? 그럼 이 X를 요런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일, 1, 2, 3이 어디 있어 여기? 그치? 그러니까 A, B, C, D의 부분집합 중에 A, B, C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이죠. 그죠? 그러면은 A, B, C, D라는 4개의 원소 중에 우리가 몇 개를 빼놔야 돼? A, B, C 3개를 빼놔야 돼. 그럼 몇 개만 남아 원소가? 한 개만 남지. 한 개의 원소를 가지고 부분집합을 구하면 부분집합 몇 개일까요? 2의 1제곱개야. 그치? 2의 1제곱개. 그럼 몇 개야? 2개지. 부분집합 2개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의 답도 몇 개라고 하면 돼요? 2개라고 하면 돼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정확하게 찾아볼게요. 봐봐. 여러분 요게 이해가 돼야 오래 기억에 남아요. 왜 이거를 그냥 뺀 다음에 개수를 구했지? 이게 이해가 돼야 돼. 자, A 지금 우리가 요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A, B, C, D의 부분집합 중에서 A, B, C를 반드시 포함하는 애들을 구하는 거니까 이렇게 3개를 묶어가지고 어떻게 해놔? 잠깐 빼놔. 그럼 남은 거 누구밖에 없어요? D밖에 없죠. D라는 원소 하나를 가지고 부분집합을 구하면 몇 개가 만들어져요? 부분집합 2개 만들어져요. 왜? 공집합이랑 D 혼자 있는 집합이랑 이렇게 2개 만들어지잖아. 그치? 그렇게 만들어진 2개의 부분집합에다가 다시 아까 빼놨던 것들 A, B, C를 어떻게 집어넣어. 그러면은 자 여기 공집합이었던 거는 A, B, C로 바뀔 거고 얘는 A, B, C, D로 바뀌겠죠. 그러면 얘와 얘가 바로 이놈의 부분집합 중 A, B, C를 포함하는 부분집합들이 되는 겁니다. 아무튼 개수는 몇 개야? 2개잖아, 2개. 그쵸? 그래서 개수만 물어봤을 때는 그냥 원소 4개 중에서 3개를 반드시 포함하니까 3개 뺀 다음에 계산하면 돼요. 그러면 2개가 되는 거죠. 그치? 맞죠? 그래서 반드시 포함하든 포함하지 않든 아무튼 제외시킨 다음에 계산을 하는 거예요. 개수 구할 때는. 그쵸? 그것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되고요. 자, 64번도 볼게요. 이건 계산만 해볼게요. 답만 딱 찾아볼게요. 가연아, 64번에 답만 딱 찾고 싶어. 어떻게 계산하면 돼? 2의 5제곱 이렇게? 아니죠. 2의 5 빼기 2 제곱인 거죠. 요거 생각한 거 맞죠?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5개의 원소 중에서 2개를 반드시 포함한다. 그러면 2개를 빼놓고 나머지 개수를 가지고 부분집합을 구하는 거니까 2의 세제곱인 거예요. 결국 답은 몇 개다? 8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뒤쪽에서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원소를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애들을 잘 계산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20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20페이지에 우리 하나씩 좀 풀고 지나갈게요. 자, 20페이지에 먼저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0페이지에 2번. 자, 요 녀석은 정연이가 요 집합을 원소 나열법으로 먼저 좀 바꿔줘, 정연아.
어. 맞아요. 1, 2, 3 요렇게 3개입니다. 하영아 이렇게 3개가 A의 원소라는 거 이해돼요? 그쵸? 제곱했을 때 10보다 작은 자연수니까 이렇게 3개만 들어가죠. 그럼 요걸 보고 이제 대답을 하는 거야. 여원아 1번 맞았어 틀렸어? 틀렸죠? 얼마라고 해야 돼요 이거? 3이라고 해야 돼요. 그쵸? 원소 3개짜리니까. 자, 그 다음에 하윤이 원소가 1개인 A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4개이다. 몇 개죠 그러면? 몇 개? 1개? 자, 하윤아 A의 부분집합이 총 몇 개일까? 8개지. 다 써볼까? 첫 번째 부분집합은 누구? 그보다 더 먼저? 공집합. 공집합이 제일 먼저. 그 다음에 원소 하나짜리 부분집합은 누구? 1, 2, 3. 봐봐. 너 방금 원소 하나짜리 부분집합을 썼잖아. 몇 개 썼어요? 3개 썼잖아. 3개. 그치? 원소 하나짜리 부분집합은 3개가 나와야지. 원소가 3개니까. 맞나요? 그러면은 2번이 틀리긴 틀렸는데, 자, 원소가 하나인 A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4가 아니라 뭐야? 7이요? 자, 봐봐. 자, 우리가 그쵸. 3. 원소가 하나짜리 부분집합이 이거죠. 하나, 둘, 3개 나온 거잖아. 맞니? 자, 나온 김에 다 해보자. 그럼 원소 2개짜리는 불러봐. 1, 2, 1, 3, 2, 3. 그리고 마지막으로 맞아요. 이렇게 부분집합들이 있는 거지. 그치? 맞지? 그 중에 원소가 1개인 부분집합은 요렇게 3개니까. 그치? 그래서 여기는 4가 아니라 3이라고 말해야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경빈이 3번은 맞나요? 그러면 3번도 틀렸죠? 원소가 2개인 부분집합은 몇 개예요? 역시 3개입니다. 그죠? 역시 3개죠. 자, 그 다음에 가연이 2를 원소로 갖는 A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4개다. 이게 바로 앞에 페이지에서 한 거지. 그치? 2라는 특정한 원소를 가지는 부분집합. 그럼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지, 가연아? 2의 3개 중에 1개를 뺀 거니까 3 빼기 1, 2의 2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4개다. 4번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서윤아 5번은 왜 틀리죠? 맞아요. 이번에도 3을 원소로 갖지 않는다. 그럼 또 3을 제외시킨 다음에 부분집합을 구하는 거니까 이것도 2의 2제곱해서 이것도 4개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쵸? 이제 틀렸고 답은 4번이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로 갈게요. 이거는 여러분이 답 한번 찾아보세요. 6번. 자, 요거 잘 생각하고 골라봐. 6번. 답 찾아보세요. 일단 2번이 틀리다고 한 사람들은 왜 틀렸다고 생각해요? 누가 2번이랬죠? 왜 2번이라고 생각해? 2번이 뭐가 틀렸어? 틀린 거요? 옳은 거 같아요. 옳지 않은 거고 옳은 거 고르는 거 아니에요? 20번 20쪽에 6번 6번 풀어보라 그랬잖아. 3번 아니에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아니 맞아요. 얘들아, 2번은 잘못된 게 있어요? 아니요. 잘못된 거 없죠. 그쵸? D라는 원소가 요 안에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서 여기다가 지금 이렇게 집합 표시를 해줬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 대 누구의 관계야? 집합 대 집합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2개짜리, 2줄짜리를 써주는 게 맞죠. 그쵸? 이거는 맞습니다. 자, 근데 5번에서 봤을 때 5번에서는 여러분이 지금 요렇게 생긴 애를 이거를 원소로 봐줘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죠. 이게 집합 기호가 있다고 해서 이걸 집합 대 집합으로 보면 돼, 안 돼? 안 된다. 왜냐면 오른쪽에 있는 집합이 요 똑같은 애를 원소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원소 대 집합의 관계로 보는 게 맞죠. 그래서 이거는 삼지창 3개짜리가 들어가야지 맞는 표현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5번이 답이고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 만약에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그럼 이렇게 생긴 애한테 이렇게 말하면 이건 맞나? 어떨까? 맞지 않아요? 이때는 요렇게 해도 맞고 요렇게 해도 맞아요. 맞아요. 그쵸? 자, 근데 단 요렇게 했을 때, 요렇게 표현했을 때는 그때는 요 2를 누구라고 봐야 돼? 그 안에 그죠? 얘는 얘라고 봐야 돼. 왜? 이게 두 개짜리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누구 대 누구의 관계예요? 집합 대 집합의 관계란 얘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그때는 요 안에 들어있는 2는 여기 있던 2를 하나짜리, 원소 하나짜리 부분집합으로 만든 상태니까 요 2를 요 2라고 봐야 돼요. 근데 봐봐, 똑같이 생겼는데 여기를 삼지창으로 바꿨어. 자, 이렇게 삼지창으로 바꾸면 그때는 요 2가 누구라고 봐야 돼요? 그치? 요때는 여기가 이제 삼지창이니까 이때는 원소 대 집합으로 봐야 되잖아. 원소 대 집합으로 본다면 그러면 얘가 앞에 있는 얘랑 상관없고 얘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므로 그때 2는 요 뒤에 있는 2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두 개짜리도 맞고 세 개짜리도 맞다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자, 그 다음에 21쪽으로 가겠습니다. 21쪽에서는 자, 조금 어려운 건데 11번 한번 해보자 얘들아. 11번 답 찾아보세요. 11번. 답이 2번이라고? 자, 일단 이 문제는요. 뭐 꼬아놓은 부분 없이 여기 등호 같은 거 막 집어넣고 그러지 않고 그냥 편하게 낸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해도 될까요? 그냥 뭐 0이랑 얘랑 똑같고 1이랑 얘랑 똑같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답이 나오긴 나와요. 네. 근데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는 이거는 반드시 뭘 그려서 푸는 게 좋을까? 수직선. 이거 연립부등식의 얘기잖아. 그죠? 이 A집합이 B집합에 포함이 된다라는 것은 이 1부터 2, 0부터 1이라는 범위가 0부터 1이라는 요 범위가 A부터 A 플러스 3이라는 범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요렇게 생긴 수직선을 그려놓고 풀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요런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 거잖아. 요렇게. 그죠? 그래야지 이 녀석이 이 녀석 안에 들어가는 거고 그럼 이렇게 수직선을 그려놓고 보니 자, 이 왼쪽 부분에서 A는 0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되고 정확하게 말하면 A랑 0이랑 포개져도 상관이 없죠. 왜냐면 얘도 색칠이 안 돼 있고 얘도 색칠이 안 돼 있기 때문에 A하고 0하고 포개지더라도 안에 있는 게 바깥으로 이렇게 삐져나오진 않는단 말이에요. 똑같은 경계를 갖는 거니까. 그래서 A하고 0이 포개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죠. 이쪽도 A 플러스 3이 1보다 큰 쪽에 있어야 되고 둘 다 색칠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등호가 붙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여기서 넘기면은 A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답은 2번인데 만약에 있잖아요. 여기서 변화를 조금 줘볼게. 자, 만약에 똑같은 그림에서 여기가 색칠이 됐어. 이렇게 밖에는 색칠이 안 되고 여기는 색칠이 됐어. 그러면은 A가 0보다 작다까지는 똑같은데 등호가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붙으면 안 돼요. 이게 이해가 돼야 돼. 여러분 여기에 등호를 붙일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 동그라미하고 이 색칠된 부분을 포개놔도 되느냐인데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이걸 포개놓잖아요. 이걸 포개놓으면 어떻게 돼요? 0에서부터 요렇게 색칠되고 가는 애가 하나 있고 색칠 안 되고 가는 애가 있는데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이 색칠 안 되는 애가 색칠된 애를 포함하는 상황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면 역전된 거죠. 안에 들어가 있는 애가 색칠이 되어 있고 바깥에 있는 애가 색칠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러면 오히려 안에 있는 집합이 바깥에 있는 집합보다 더 큰 경계를 갖는 거예요. 그때는 등호를 빼야 됩니다. 근데 이쪽을 만약에 자 여기를 이렇게 색칠했어요. 바깥이 색칠되고 안이 색칠이 안 됐어. 이때는 어떨까요? 이때는 얘네들이 포개질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이때는 포개져도 괜찮아요. 밖에 것이 색칠됐고 안에 것이 색칠이 안 됐잖아.
그죠? 그럼 얘네 둘이 포개지더라도 여전히 밖에 있는 녀석의 범위가 더 넓기 때문에 밖에 있는 것이 안에 있는 것을 계속 포함하게 됩니다. 그럴 땐 등호가 붙어야 돼요. 여기까지 들어가면은 등호 때문에 조금 어려워질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지금 등호는 다 붙여야 되는 상황으로 문제를 냈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집합 단원을 하면서 계속 마주치게 될 거예요. 이 경계선에 대한 얘기는 다음번에 마주치면 다시 한번 수직선을 그려서 또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넘겨볼게요. 14번입니다. 자, 14번. 14번 문제에서는 이런 말이 나왔네요. A가 B에 포함되고 B도 A에 포함된다. 요걸 딱 읽어보니까 민영아 무슨 생각이 들어? A 집합과 B 집합은 서로 똑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쵸? 서로가 서로한테 포함이 된다는 것은 둘이 똑같을 때만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A 집합과 B 집합이 똑같아요. 그러면 A 집합이 9하고 K하고 2K 플러스 1이고 B 집합은 K제곱하고 3하고 7이죠. 근데 지금 이 두 집합이 서로 똑같으려면은 반드시 이 K제곱이 반드시 누가 돼야 돼? 9가 돼야 돼요. 그쵸? 왜냐면 A 집합에 9라는 원소가 있는데 B 집합에는 지금 9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9라는 원소가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K제곱이 9가 되는 수밖에 없죠. 그죠? K제곱이 9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 둘이 똑같아야 되는데 얘네 둘이 똑같다는 것은 K제곱이 9니까 K가 풀마 3이잖아. 근데 상수는 양수, 임수 다 되는 거예요. 자, K가 풀마 3인데 만약에 K를 마이너스 3이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이 두 집합이 달라지죠. 왜냐면 K 자체가 지금 A 집합의 원소니까 K를 마이너스 3이라고 생각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3이라는 원소가 있는 건데 여기는 마이너스 3이라는 원소가 없잖아요. 그러면 두 집합이 같아질 수 없잖아. 그래서 K는 마이너스 3이 아니라 뭐여야 돼? 플러스 3이어야죠. 그쵸? 그러면 얘랑 얘가 이제 똑같은 원소가 되는 거고 자, K가 3이면 얘가 얼마가 돼요? K가 3이면 얘가 7이 되잖아. 그치? 그럼 7이 또 얘하고 똑같은 원소가 되는 거니까 A 집합과 B 집합이 완전히 같아질 수 있다. 그래서 K 값은 3이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페이지로 갈게요. 자, 23페이지에서는 24번. 자, 요거 한번 풀어보자. 요 아까 특정한 원소를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그거를 이해했는지를 볼 수 있는 문제. 자, 24번 답 한번 찾아보세요. 우선 X는 A에 포함이 된다 그랬으니까 A의 부분집합 중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A의 부분집합. 그러면 A의 부분집합 중에 X가 또 A하고 같지는 않대요. 그럼 뭐지? 진부분집합입니다. 그죠? X가 A에 포함되는데 A하고 똑같지는 않아. 그럼 진부분집합 중에 생각하라는 얘기죠. 진부분집합 중에서 D하고 M을 반드시 원소로 갖는 집합이라 그랬어요. 자, 그럼 보자. 우리가 A 집합의 원소 중에서 A하고 M을 반드시 원소로 갖는, 그러면 D하고 M을 잠깐 어떻게 해놓으라 그랬어? D하고 M을 잠깐 빼놔. 요거 잠깐 빼놓고 요거 잠깐 빼놔. 그럼 이제 남아있는 원소 몇 개? 3개를 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드는 거죠. 남아있는 원소 3개를 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들어요. 그럼 몇 개를 만들 수 있죠? 8개를 만들 수 있죠. 그 8개가 뭔지 써볼게요. 그 8개. 첫 번째는 공집합이죠. 그죠? 우리 3개의 원소만 가지고 부분집합 만드는 거야. 그럼 첫 번째는 공집합이고 그 다음은 누구예요? R 혼자 있는 집합, 그리고 E 혼자 있는 집합, 그리고 A 혼자 있는 집합,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또 2개씩 들어있는 거, R하고 E가 들어있는 집합, 그리고 R하고 A가 들어있는 집합, 그리고 E하고 A가 들어있는 집합, 이렇게 있을 거고, 마지막으로 3개가 다 들어가 있는 R하고 E하고 A가 다 들어가 있는 집합까지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이 3개의 원소를 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들면 지금 보이는 것처럼 몇 개를 만들 수 있어? 총 8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그 8개의 집합에다가 아까 빼놨던 D하고 M을 다 어떻게 해? 다 집어넣어. D하고 M을 다 집어넣어 여기다가. 자, D하고 M을 이렇게 다 집어넣으면 그러면 여전히 집합의 개수는 몇 개인가요? 집합의 개수는 여전히 8개죠. 그런데 이 문제의 답을 8개라고 쓰면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그죠? 요 조건 때문에 아까 전에 진부분 집합 A하고 똑같을 수는 없다 그랬잖아. 근데 우리가 찾아놓은 8개 집합 중에 마지막 얘가 어때요? A 집합 자기 자신이죠. 요거 하나는 삭제를 시켜줘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답은 몇 개다? 답은 7개가 되는 겁니다. 그쵸? 7개. 그래요. 그게 이 문제의 함정인데, 그지?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문제 중에서도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27번. 자, 얘도 답 한번 찾아보세요. 27번. 몇 번인가요? 5번. 네, 답은 5번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 여기 64라는 숫자는 2의 6제곱이긴 한데 이것만 갖고 바로 답을 이렇게 체크하면 어떡해? 뭐 안 되지. 이거 x의 개수가 요 x의 개수가 지금 x라는 집합의 개수가 2의 6제곱개가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x라는 집합은 어떤 집합이냐? 자, 1, 4, 5라는 집합을 포함을 하면서 자, 그러면서 B집합에 포함돼야 되는데 B집합은 n 이하의 자연수니까 1, 2, 3, 땡땡땡땡에서 n까지 요렇게 생긴 집합이잖아. 그러면 생각해봐. 우리가 요 놈의 부분집합 중에 1, 4, 5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을 구한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했겠어? 2에 원래 얘의 원소의 개수 n개 중에서 요 3개만큼을 어떻게 했을까? 뺐겠지. 빼가지고 2의 거듭제곱을 했을 때 그 결과가 뭐가 나온 거야? 그게 2의 6제곱이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지? 그니까 요 부분이 요 n-3 부분이 6이 되도록 n값을 정해줘야죠. 그럼 n은 몇이야? n은 9가 되는 거죠. n은 9. 그쵸? n은 9.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몇 개를 포함하거나 몇 개를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푼다.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고, 일단 숙제는요. A2반은 25페이지까지고요. A3반은 23페이지까지 풀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번에 목요일날 기준으로 그 베이직센 9쪽까지가 원래 그날 도장을 받는 거였잖아요. 여기까지 도장을 받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도장을 안 받은 사람을 적어 놓을게요. 안 받은 사람. 태연이, 네, 제가 먼저예요. 서진이, 현준이, 준영이, 이거는 받으세요. 하윤이, 그리고 성빈이, 그리고 서영이 하나 있고 여원이. 자, 요렇게 7명은요 지금 귀가를 할 수 없고요. 9쪽까지 다 끝내가지고 채점하고 나한테 갖고 와서 도장을 받아야 집에 갈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귀가하시면 됩니다.